어머니, 주택연금 승계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곧 주택연금도 중단될 거예요. 이 집을 청산해서 나오는 돈으로 어머니의 새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을 나눠 가져야 해요. 어머니도 새롭게 시작할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주택연금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행복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남은 건 참담함과 배신,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그 제도 말이에요. 저 역시 그걸 믿었고 그 덕분에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둘이서 이제 겨우 숨을 돌리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어요. 바로 그 믿었던 제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또 그걸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가장 크게 아프게 한 건 남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배신이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남편도 떠났고 이제 제 곁에 남은 건 조용한 이 작은 빌라뿐이에요. 이 집에 앉아 있으면 마치 저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 속에 쌓인 이 이야기들을 조금 털어놓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지 말이에요. 은퇴란 참 묘한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저와 남편 병호도 그랬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는 가정을 꾸리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왔죠. 부족한 건 많았지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남편과 저 둘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끝이기도 했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거든요. 남편은 어느덧 60세를 앞두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더 컸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저희가 소유한 집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고 대출 없이 마련했으니 그 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또 남편의 퇴직금이 3억 원 정도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에도 알뜰하게 살며 둘만의 소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고 65세 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일거리만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가만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역시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버티면 편안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한 듯했죠. 맞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그 말에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훈아? 무슨 중요한 일이야?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 누가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도 없이 결혼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갑자기 아이들이 큰 돈을 요구하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노후를 대비해야 하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너희 아버지의 퇴직금뿐이야. 그걸 다 쓰면 우리도 생활이 힘들어질 텐데.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시대에 집도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모님처럼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대출 없는 집에 사시면서 우리한테 이 정도 도움도 안 주실 거예요. 부모님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에게 이 정도 도움도 못 받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의 말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도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알겠어, 지훈아, 지민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제한적이야. 퇴직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는 결혼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와는 헤어져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훈아,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단지 우리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거야. 생활을 유지하려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시면서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후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이 우리 노후의 전부인데 그걸 다 주고 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노후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래도 애들이 결혼은 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 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하지만 퇴직금을 다 주면 우리도 불안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견뎌보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우리도 기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퇴직금 3억 원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때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모두 아들들에게 준 후 저와 남편은 한동안 뿌듯하면서도 허전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의 결혼을 돕고 그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서 퇴직금이 떠나버린 뒤 남겨진 빈자리가 커 보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겠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은 보람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 보람 뒤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을 다 주고 나니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의지할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현실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맡았고 저는 동네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지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아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뿌듯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여보, 우리가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다 주고 이렇게 60이 넘어서도 일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힘들지만 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잖아. 맞아. 그런데 애 봐주는 집 여자가 너무 깐깐해서 힘들어.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고 몸도 점점 지쳐가. 나도 그래.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라고 무시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지. 남편의 자존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독여가며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겠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나머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야. 그러게 국민연금이 나와도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버텨야지 어떻게든 될 거야. 남편의 말은 언제나처럼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남편과 제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우리 둘 다 건강하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힘내봐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내자고. 그날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쳤지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언젠가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던 그 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친구 민홍 씨를 만나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군요. 민홍아, 너는 노후 준비 잘했냐?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연금도 받아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 주택연금도 신청해서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무 눈치도 안 받고 편히 살고 있지. 그렇구나. 나는 퇴직금 다 애들 결혼 자금으로 줘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 경비 일하면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 그렇구나. 힘들겠네. 병호야, 주택연금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때? 주택연금?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야. 주택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대출 없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상당히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생활비 걱정은 덜겠네. 자세히 좀 더 설명해줘. 간단해. 먼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그 금액은 주택의 평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우에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는 점이지. 또 주택 소유권은 유지되니까 너희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겠네. 고맙다, 민홍아. 집에 가서 선영이랑 상의해 봐야겠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천천히 저녁을 먹고 난 후에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홍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민홍이가 주택연금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민홍이도 우리처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퇴직연금도 받아서 걱정이 없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집을 담보로 돈을 받고 있대. 매달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는 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연 그게 우리에게도 괜찮은 선택일지 고민이 됐죠. 정말요? 그럼 우리 생활비 걱정은 없겠네요.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집밖에 없잖아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주택 소유권은 계속 유지되니까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남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생활이 빠듯했던 우리에게 이 주택연금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우리 이제 일은 그만둬도 되겠어요. 그 돈이면 당신과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민홍 씨도 주택연금을 신청했대요. 응, 민홍이도 주택연금 덕분에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히 지낸대. 우리도 한번 신청해보자. 그 순간 저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고도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겠구나 싶었죠. 그동안 아들들에게 퇴직금을 다 주고 나서 생활이 버거웠는데 주택연금 덕분에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택연금 신청해봐요. 훨씬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택연금이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간 듯했던 세상에 마침내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와 남편은 65세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을 다 주고 난 후에도 둘 다 쉬지 않고 경비 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했으니 몸이 많이 지쳤지만 그럴수록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매달 150만 원씩 주택연금을 받게 되니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쳐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확보되었어요. 이 금액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생활비 걱정 없이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생활비 걱정은 없겠어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합쳐서 매달 300만 원이면 알뜰하게 살면서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어요. 그동안 참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았던 저희에게 이 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마음이 놓였는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우리 이제 내 집에서 나갈 일도 없고 생활비도 걱정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새삼 떠오르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이 이제는 조금 보상받는 것 같았고 이제야 우리가 누릴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는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 여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자주 놀러 오게 할 수 있겠지. 우리도 더 자주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야.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고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손주들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이었죠. 며칠 후 큰아들 지훈이와 며느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고 저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때 지훈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랑 의논도 안 하세요? 자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무시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택연금을 신청한 건 우리 노후를 위한 결정이었지. 자식들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무시라니? 무슨 소리니?
우리도 우리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 결정이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더군요. 아니, 집을 주택연금으로 맡겨버리면 우리한테 남길 게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데 두 분만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식들을 위해 퇴직금까지 다 주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그때부터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너희도 살기 힘들겠지만 우리도 이제 건강하지 않아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단다. 우리 재산으로 우리가 결정한 일이야. 이기적이세요.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고 그냥 두 분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속상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가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항상 너희 생각만 하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니? 나도 너희에게 실망이다. 정말 서운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노후를 위해 한 결정마저 비난받다니. 제 가슴은 너무 아팠고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또 나섰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살든 말든 상관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너희에게도 도와줄 만큼 도와줬잖니. 더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이제 우리도 너희가 우리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우리에게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우리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경제적인 여유는 생겼지만 마음속 깊이선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자리 잡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갈등에서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73세가 되던 해,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게 참 오랜만이라 기분도 좋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현관에서 맞아주겠지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불길한 느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집이 너무도 조용했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남편이 왔어?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며 긴장되었고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죠. 여보,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았고 마루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이 안방에 있겠지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요?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았고 마루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이 안방에 있겠지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남편을 부르다가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너무도 무서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지만 구급대가 도착해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남편이 다시 눈을 뜨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젠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쳐도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떠나고 혼자 남게 된 현실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남편이 옆에 없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여전히 남편이 저를 맞아줄 것만 같은데 그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줘요. 나 혼자 남겨지면 너무 외로워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밤새도록 남편이 곁에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어요. 어떻게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 없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혼자 남은 인생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이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고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매일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도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지훈이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온다는 소식에 잠시 반가웠지만 그들이 나눈 첫 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주택연금 승계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택연금 승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충격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죠.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곧 주택연금도 중단될 거예요. 이 집을 청산해서 나오는 돈으로 어머니의 새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저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까지 나서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을 나눠 가져야 해요. 어머니도 새롭게 시작할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들의 말은 너무도 차가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식들이 집을 팔아 돈을 나누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주택연금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해요.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어요.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해요라는 말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히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써 보려 했지만 도저히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남편의 친구 민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홍 씨, 아들이 와서 남편이 떠난 후에 주택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영 씨, 주택연금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어요.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어야 배우자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셨군요.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의 상속자가 선영 씨와 두 아들이 되어서 이 모두가 승계 절차에 동의해야 선영 씨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날벼락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면 지훈이가 상속을 요구해서 집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처분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선영 씨와 아들이 나누어 갖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는 집마저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남편도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집까지 잃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남편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이제는 집까지 잃게 생겼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이제는 그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와 집을 잃을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국 오래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깃든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었으니까요. 이별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에게 남은 돈은 1억 원 남짓이었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의 전세를 얻었어요. 새로운 집은 너무도 낯설었고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은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멀어져 버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나오는 유족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해 나갔지만 매일같이 생활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를 아껴 살아야 했고 작은 빌라에서의 삶은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빌라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이 없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자려고 해도 그저 남편 생각뿐이었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현실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자식마저 저를 외면하고 남편이 곁에 없는 이 세상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남겨두고 떠났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거야? 저는 매일같이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움과 상실감이 더 커질수록 저희 삶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고 홀로 남겨진 현실은 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살아갈 힘이 없었고 그저 매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남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저희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후 더는 그들에게서 위안을 찾을 수 없었고 제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남아서 고통받는 게 너무 비참해. 차라리 내가 먼저 갔더라면 좋았을걸.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저는 매일같이 남편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도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고 그 기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리움은 끝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 줘.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모든 슬픔을 꺼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세상과도 멀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지금 저는 그저 혼자 남은 시간이 너무도 길고 두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네요. 처음에는 그저 남편과 평온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이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라도 마음을 조금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혼자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제야 그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부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